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한 인물에 대한 기사인데요. 바로 실리만이라는 회사의 윤종일 본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를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리더의 역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설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전도 설명해야 하고 전략도 설명해야 하고. 네,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계속 설득해야 하고요. 그런데 설명이 필요 없다니, 처음 들으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혹시 좀 권위적인 리더인가? 소통을 잘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은 설명을 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바탕으로 말이 아닌 과정과 기록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리더십, 그 본질이 뭔지, 그리고 왜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더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게 됐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기사는요. 그 실마리를 그의 업무 태도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요. 그를 평가하는 문장이 아주 인상 깊은데 얼마나 해냈는가? 라는 숫자를 보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이래요. 일반적인 리더 평가 방식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보통은 분기 실적이라던가 매출 성장률 같은 숫자로 딱 판가름이 나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이 기사는 거의 평가의 잣대를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겨와야만 이 리더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과정 중심적인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증거로 공식 블로그에 남긴 그의 글들을 꼽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 블로그 글하면 뭐랄까 우리 상 받았어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홍보성 글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의 글은 뭔가 좀 달랐다고요? 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그의 글에서는 우리가 해냈다 같은 그런 감정적인 자축이나 화려한 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표현 대신에 이 프로젝트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또 어떤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을 아주 담담하게 복기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판단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데 더 가치를 두는 거군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그게 바로 신뢰의 시작점이라고 봐요. 우리가 최고입니다. 이건 사실 선언이잖아요. 듣는 사람에게 동의나 반박을 유도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는 설명은요. 듣는 사람을 그 판단 과정의 참여자로 만들거든요. 아, 저런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서 지적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주어의 사용법입니다. 주어요? 네, 그의 글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해냈다 이런 식의 1인칭 주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우리, 조직, 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기사는 이걸 그냥 겸손함 이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분석하나요? 자질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실무 책임자의 언어라고 분석하죠. 이건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성공의 공을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돌리는 거니까요. 팀원들 입장에서는 저 리더 혼자 잘해서 이긴 경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시스템 덕분에 이겼다 이렇게 느끼겠어요. 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공의 원인이 한 사람의 번뜩이는 재능이 아니라 잘 짜인 시스템에 있다고 하면 구성원들은 그 성공이 재현 가능하다고 믿게 되죠. 그게 바로 조직 전체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의사결정 방식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판단의 근거를 쌓아가는 그만의 방식이 회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처럼 뭐든 빠른 게 중요한 시대에는 빨리 결론 내는 걸 유능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 본부장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결론을 향해 막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지금 우리가 내리려는 이 판단의 근거가 단단한지부터 점검한다는 거죠. 그 근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사에서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첫째,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명확한가? 둘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이 결정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이 결정이 우리 조직에 오랫동안 쌓아온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결정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요.
두 번째 질문이 특히 곱씹어 보게 되네요. 나중에도 설명 가능한 결정인가? 보통은 당장의 이익이나 효율성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이 시간이라는 변수를 넣어서 결정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접근이 너무 안정만 추구하다가 좀 대담하거나 혁신적인 시도를 가로막을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위대한 혁신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명 가능했던 건 아닐 텐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이 리더십 스타일의 명확한 특징이고 어쩌면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그의 결정들이 화려하거나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하거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저스처럼 과감하게 베팅해서 시장을 뒤흔드는 스타일과는 분명 거리가 있죠.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배워라. 이걸 외치는 실리콘밸리식 문화와는 결이 좀 달라 보여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직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리더십은 파괴적 혁신보다는 지속 가능한 신뢰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그가 속한 실리만이라는 회사의 특성이나 조직 문화가 그런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거친 결정은 설령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구성원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논리적인 과정을 모두가 함께 겪었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리더가 사실 그때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뒤늦게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의 이유와 근거, 심지어 어떤 점들을 포기했는지까지 이미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공유되었으니까요. 과정 자체가 가장 완벽한 설명이 되는 거군요. 네, 가정 설득을 미는 설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의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설명을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설명이 아예 필요 없어질 만큼 투명한 과정을 설계하는 거니까요. 본인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데 그가 설계한 과정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원칙과 철학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 기사의 분석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정, 논리, 시스템을 강조하는 리더라고 하면 자칫 좀 차갑고 인간미 없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모든 걸 데이터로만 판단할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기사는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이 지점이 이 리더십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부분이에요. 보통 그 정도 경력과 성과를 쌓은 위치에 가면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잖아요. 스스로를 정답을 아는 사람의 위치에 두기 쉽죠. 그렇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위치죠.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그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새로운 관점이나 트렌드를 접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기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해요. 그렇게 배운 것,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배움의 과정조차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서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시키는 거군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과 기록과 똑같은 방식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조직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도 모든 걸 알지 못한다. 나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최선의 답을 찾아가자. 이런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죠. 리더가 전지전능한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탐험하는 동료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꺼내놓기 시작하거든요. 리더의 책상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답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군요. 그런 환경에서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말 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리더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먼저 인정하고 배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누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배우는 자세라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더 많은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그 도전의 과정과 결과가 다시 기록되어 조직 전체의 학습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묵묵히 기록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나중에도 설명 가능할 만큼 투명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고 또 리더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그 과정마저 공유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 리더십 스타일이 궁극적으로 조직 안에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기사는 이야기하나요? 한 단어로 딱 요약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뭐랄까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개인적인 매력에 의존하는 그런 신뢰가 아니에요. 훨씬 더 단단하고 구조적인 신뢰죠. 리더 개인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우리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는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니라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나무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겉으로 보기엔 변화가 더딜지 몰라도 웬만한 비바람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그런 단단한 안정감을 주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윤종일이라는 리더가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어떤 놀라운 성과를 냈는지는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성과를 대하는 그의 태도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그의 방식만큼은 조직의 문화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남을 거라고요. 성과가 아니라 태도와 방식이 리더의 유산이 된다. 와, 리더십을 바라보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일관성 있는 방식이야말로 단기적인 성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를 오랫동안 신뢰받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게 바로 기사 말미에 실린 발행인의 코멘트였죠. 리더의 품격은 성과를 자랑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과정을 묵묵히 기록하는 손끝에서 나타난다. 와, 정말 긴 여운을 남기는 문장이네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조직의 판단 구조와 배움의 과정을 묵묵히 쌓아 올리는 방식.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흥미로운 별명을 가진 한 리더의 이야기를 통해 과정과 기록의 가치를 되짚어봤습니다.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답이 과정 속에 이미 너무나 투명하게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더 큰 목소리, 더 화려한 결과물이 주목받기 쉬운 요즘 세상에서요. 이렇게 조용히 과정을 쌓아가는 리더십이 갖는 실질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힘이 장기적으로 조직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남겨드릴게요. 이 기사는 윤종일 본부장의 리더십이 어떻게 조직 내부의 신뢰라는 단단한 자산을 구축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보여주기식 성과주의가 아닌 과정으로 증명하기 방식의 리더십이 과연 회사의 외부 브랜드나 고객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